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병력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61%로 만취하여 산책로에서 실족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유서, 목격자, CCTV, 가로등, 울타리가 부존재하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8라 624855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6년 6월 13일 오전 9시 35분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김해교 아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릉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이고, 반면에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김해시 불암동 소재 김해교 아래 부근 강물에 빠져 익사한 사고인 점, 망인이 강물에 떠오른 채 발견된 김해교 부근은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강변 산책로와 수로 사이에는 울타리 등 별다른 구조물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택시에서 내린 오후 11시 30분경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은 사망 직전 혈중 알코올 농도 0.261%로 만취하였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변 인도를 걸어가다가 실족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이릉의 증명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불리한 사실 등. 망인이 2016년 6월 12일 술을 마셨던 제2주점의 점주인 K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K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과거 자살하기 위해 손목을 그은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망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왼쪽 손목에 자해흔이 보이는 상처가 있습니다. 망인의 애인인 L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으로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온 적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L은 망인의 부모님 집에서 망인을 차에 태워 같이 오던 중 망인이 김해교에서 빠지면 죽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의 여동생인 F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망인이 술을 마시게 되면 별거 아닌 일에 화내고 눈물도 흘리며 우울해하는 등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오빠인 M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오빠나 나나 집에 도움이 안 된다, 죽는 게 낫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은 2007년 1월 25일 우울 에피소드 병명으로 N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1년 7월 13일 적응장애 병명으로 오정신과의원에서 각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망인의 지갑 및 휴대폰은 망인의 시신을 인양한 곳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리한 사실 등.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일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히는 유서 등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무리에 들어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찍은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사한 검사는 망인의 가족이나 애인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자살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망인의 휴대폰과 지갑이 발견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은 자정 무렵의 야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강변 산책로에 설치된 가로등 내지 조명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김해교 부근 강변 산책로는 많이 어두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산책로와 수로 사이에 울타리 등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망인이 사망 직전 혈중 알코올 농도 0.261%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산책로를 걷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받은 정신과 치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수년 전에 일회성으로 2차례에 걸쳐 받은 것이고 망인은 2011년 이후에는 별다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과거 자살을 시도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자해흔 위에 문신이 새겨 있는 점과 자해흔이 남아있는 형태 등으로 보아 최근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부산에 있는 본가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 후 김해에 있는 제2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점주인 K에게 일반적인 신세 한탄을 하였을 뿐 특별히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과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한 망인의 남동생 F는 수사기관에서 망인과 전화통화 당시 평상시와 다른 부분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자살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 본 M의 수사기관 진술은 망인이 화가 나거나 M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죽는 게 낫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망인이 자신의 분노 내지 짜증을 드러낸 표현으로 보일 뿐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M은 망인이 평소 신변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특별히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이 평소 술만 취하면 감정적이고 격정적으로 변하여 과격한 표현을 하는 술버릇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술자리에서 자주 하였다는 죽고 싶다는 말 또한 망인이 술에 취해 격양된 상황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습관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망인이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망인의 손가방은 휴대전화와 지갑과는 다른 위치인 수로에 인접한 산책로에서 발견되었는데 망인이 자살하기 전 위 물품들을 놓아둔 것으로 보기에는 소지품들의 위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